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주말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지난해 12월이었죠. 야심차게 시작했던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은요, 그 28번째 주인공을 공개할 순서가 됐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방송의 길이가 좀 지나치게 길다는 점입니다. 특히 10배 오를 성장주 시리즈는요, 항상 40분에서 50분 정도의 길이가 나와서 클릭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가급적이면 부가적인 설명을 좀 줄여가면서 가능한 스피드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번째 주인공, 바로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을 공부할 때 제가 스마트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2020년에 앱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투자 자문 기관에서 스마트라는 차세대 빵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빵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빵을 대신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5개의 기업을 소개해 준 건데요. 이 스마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스퀘어가 있었고요. 매치그룹, 알터릭스, 로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도 역시 스마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여기 R이라고 나와 있는 로쿠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로쿠 역시 제가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안타깝게도 진입 시기를 좀 늦춰서 너무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장래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디지털 혁명에 베팅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트레이드 데스크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의 성장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넥티드 TV, 우리가 스마트 TV라고 말하는 부분의 발전이었는데요. 사실 트레이드 데스크와 로쿠는요, 한 배를 찼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데스크가 잘 돼야 로쿠도 잘 될 수 있고요. 로쿠라는 기업이 잘 나가야 트레이드 데스크도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두 주식은 모두 AVOD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트레이드 데스크 공부를 먼저 하시고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트레이드 데스크 영상을 함께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방송 제목은요, 스트리밍의 미래에 베팅한다, 로쿠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로쿠를 아시나요? 두 번째, 로쿠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는 로쿠의 2026년 앞으로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을지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합니다. 소중한 주말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로쿠를 아시나요? 로쿠라는 기업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기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쿠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자료는요, 상당히 여러 가지 채널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로쿠.com, 시킹알파.com, 그리고 풀.com, 마지막으로 스타티스타.com 이렇게 4가지 채널에서 취합한 자료를 공유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과연 로쿠라는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인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TV죠.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결해서 안방에서 시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실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있고요. 또한 시간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쿠를 이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독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로쿠 스트리밍 플레이어만 있으면, 이 장비만 있으면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로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로쿠 스트리밍 스틱만 있으면요, 이게 지금 그 로쿠 스트리밍 스틱이거든요. 어떠한 TV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로쿠에 가입을 했으면요, 내가 친구 집에 갈 때도 이 스틱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떠날 때, 아니면 심지어 비즈니스 출장을 갈 때도 이 로쿠 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그 컨텐츠를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세상이 로쿠 덕분에 다가왔습니다. 로쿠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흔히 OTT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OTT라는 것은 오버 더 톱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톱은 셋톱박스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OTT라고 부릅니다. OTT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로쿠입니다. 가장 먼저 AVOD가 있고요. 두 번째 SVOD, 세 번째는 TVOD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AVOD 같은 경우는 Advertising Video on Demand. 여기서 이제 광고란 뜻이잖아요. 광고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봐야 하지만 무료 컨텐츠를 시청 가능하다. 돈을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SVOD가 있는데요. SVOD 같은 경우는 Subscription Video on Demand입니다. 따라서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년씩 아니면 1개월씩 멤버십을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겠죠. 자, 세 번째는요, TVOD가 있는데 Transactional Video on Demand입니다. 한 편씩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사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라고 부른다. 로쿠는요, 이 세 가지의 컨텐츠를 다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로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4,000개가 넘는 무료 유료 채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몇백 개도 아니고 4,000개나 되는 채널을 골라서 볼 수 있다니 우리가 죽기 전에 다 볼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4,000개가 넘는 채널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많은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요. 총 175개의 기업과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표적인 채널로는 뭐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라쿠텐 TV,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총 15만 개 이상의 영화 그리고 TV 에피소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미국의 넘버1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깔끔하게 로쿠에서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를 살펴봤고요. 로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T잖아요. 따라서 셋톱박스가 필요한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스트리밍 플레이어, 즉 셋톱박스입니다. 셋톱박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시면은 29.99니까 사실 35,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셋톱박스가 로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의 성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화질에 따라서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약간씩 틀리잖아요. 따라서 뭐 4K로 보고 싶은지 아니면 일반 HD로도 그냥 시청이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셋톱박스를 사면 되고요. TV에 바로 연결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스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스틱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겠죠. 따라서 인터넷이 없으면 시청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오픈한 다음에 무료 시청을 시작할 수 있다.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 것도 로쿠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합니다. 로쿠는요, 스스로를 테크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알파벳의 헤이 구글 이렇게 보이스 어시스턴트로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로만 우리가 TV를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도 명령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모바일 앱 설치를 하게 되면 리모트 컨트롤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안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되고 그걸 가지고
리모트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되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어폰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좀 소리를 나만 듣고 싶으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어폰을 연결해서 나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로크를 좀 공부해 보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 글로벌로 진출이 굉장히 더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진출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쪽에서도 이미 TV벅스를 팔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살펴봤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비싸게 지금 공급이 된 것 같고요. 한국의 네이버도 찾아보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도 로크의 다양한 스틱 그리고 셋업박스를 이미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존재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크라는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로크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주식이 그렇듯이 로크도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토탈 레비뉴, 즉 총 매출입니다. 총 매출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4년간 4.5배가 성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매년 연평균 45.3% 정도 성장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플랫폼 레비뉴. 로크의 레비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기기 같은 것을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레비뉴,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광고 수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고 수입만 따로 띄어서 보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플랫폼 매출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배, 12배나 성장했습니다. 엄청나죠. 따라서 연평균 86.4%를 지난 4년 동안 성장해 온 것이 플랫폼 레비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이익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2016년부터 2020년 4년 만에 6.7배가 성장했다. 따라서 총 매출의 성장치보다 총 이익의 성장치가 훨씬 더 좋았잖아요. 매출이 4.5배 성장할 동안 지금 총 이익 같은 경우는 6.7배가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크의 최근 실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치가 2021년 1분기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로크의 어카운트 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몇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36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로크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5,360만 개라는 어카운트 수는요, 전년도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1년 전이 아니고요, 바로 전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4.7%가 올라간 수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 시청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아워라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로크의 사용자들이 그 TV를 보고 있느냐, 요 시청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총 183억 시간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49%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Q4랑 비교를 하면 한 분기 전하고 비교를 해도 7.6%라는 좋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이 ARPU가 있는데요. ARPU라는 것은 사용자 1인당 만들어내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14달러 정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 역시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32%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11.8%나 증가했다. 따라서 1인당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총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탈 넷 레비뉴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574.2 밀리언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 역시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79%, 8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크는 크게 두 가지 매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플레이어 매출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매출이 있습니다. 플랫폼 매출은 광고로 벌어들이는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플랫폼 레비뉴 같은 경우는 총 466.5 밀리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어 레비뉴 같은 경우는 107.7 밀리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플레이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2%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을 내보니까 지금 79%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쿠의 매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불과 2016년까지는요, 플레이어의 매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아까 보신 그 로쿠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셋톱박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70%가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불과 5년 전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1년을 보면 매출의 81%가 넘죠. 81.3%가 플랫폼에서 기여가 되고 있고, 현재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매출은 18.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의 구조가 단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출의 구조가 바뀌면서 좋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셋톱박스를 판매해서 하드웨어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수익, 그리고 광고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수익은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레이어의 총 수익 마진, 그리고 플랫폼 총 수익 마진을 비교해 본 건데요.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이 플레이어 총 수익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팔아서 우리가 올리는 총 수익 마진은 13.8%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플랫폼 쪽에, 그러니까 광고 수입으로 올리는 매출에 대한 총 수익 마진은요, 무려 66.9%나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에 따라서 나오는 총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수익 모델 중에서 지금 플랫폼 쪽의 수익이 굉장히 성장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로쿠의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도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4년에서 5년 전만 해도요, 사실 로쿠의 그로스 마진은 30%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 수익 마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년 만에 45% 이상으로 향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플랫폼 부분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지금 10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수익률이 좋은 부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로쿠의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자료도요, 로쿠의 그 투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쿠의 총 사용자 수는요, 이미 5,5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따라서 사용자 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당 만들어내는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만 해도 이용자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2021년 1분기를 보면요, $32.1로 3.2배 정도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한 명당 기여하는 매출이 어떻게 단 4년 만에 3배가 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광고 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요, 시청 시간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시청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이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시청을 한다는 거죠. 시청 시간이 많다는 것은 광고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써 있습니다. 자, 로쿠의 카탈로그 리프레시 레이트라는 게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가 하나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서 다음 컨텐츠로 옮겨갈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4%가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하나의 영화를 보고 나서 아니면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 다음 컨텐츠로 넘어갈 확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는 1.9%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가장 위를 보시면요, 로쿠 같은 경우는 20.4%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서 그 똑같은 사용자가 다음 컨텐츠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쿠의 1인당 매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 부분은 SVOD입니다. 즉 S라는 것은 구독 모델이잖아요. 구독을 가지고 하는 VOD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AVOD입니다. 즉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위에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카탈로그 리프레시 레이트이 위에 부분이 훨씬 더 높죠. 그 얘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AVOD가 굉장히 좋은 광고 매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시청하는 시간도 훨씬 더 길고 다음 매체로 넘어갈 확률도 높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광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AVOD다.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미국 광고 시장의 대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케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TV에 편성되었던 광고 예산 중에요, 무려 60%나 되는 금액을 올해 CTV나 OTT 광고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CTV라는 것은요, 커넥티드 TV, 즉 스마트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마케터들, 즉 광고주라든지 광고 에이전트들이죠. 이들이 전통적인 TV를 버리고 CTV 쪽으로 옮겨가는 이유는요, 굉장히 확실합니다. 바로 타겟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통적인 방식의 TV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OTT로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프레퍼런스에 맞춰서 타겟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가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어도 우리가 보는 광고는 다 다르게 편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광고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 매출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흔히 얘기하는 ROI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광고 시장은요, 결국 전통적인 TV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CTV, 스마트 TV 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요, 미국 CTV 광고 지출 쪽 성장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TV 광고 시장은요, 2020년에는 8.11 빌리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24년, 그러니까 4년 후죠, 보시면은 숫자가요, 19.29 빌리언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 4년간에 2.4배나 그 비용이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매년 24.2%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아니면 로쿠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마켓 자체가 이렇게 단 4년 만에 2배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수가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 점유율 유지가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로쿠의 시장 점유율 예상치를 또 찾아봤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로쿠의 CTV 시장 점유율은 32.4%였다고 합니다. 꽤 높은 편이죠. 물론 복수 이용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TV도 보고 로쿠 TV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니까 어차피. 자, 그래서 CCTV의 시장 점유율이 32.4%였는데 이 수치는요, 4년 뒤인 2022년을 보시면 무려 45.8%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 수치의 출처는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마케터인데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TV 광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로쿠뿐만이 아니죠. 상당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쿠의 광고 지출 금액은 0.74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훌루입니다.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1.96 빌리언이나 됐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유튜브, 구글이 소유하고 있는 유튜브 역시 1.5 빌리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초기 단계에 있는 베이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로쿠를 통한 광고 지출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22년이 되면 1.56 빌리언으로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단 2년 만에 2배가 넘는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해지는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도 자주 얘기를 해서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업을 고를 때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쿠 역시도요,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로쿠가 취한 전략이 뭐였냐면요, 스트리밍 플레이어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30도 되지 않는 가격을 내면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셋톱박스를
컨텐츠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컨텐츠는 다 무료잖아요. 따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로 로쿠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었죠. 이렇게 시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광고주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쿠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로쿠가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하게 되면요, 컨텐츠와 양과 질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175개의 컨텐츠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숫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컨텐츠 양과 질이 향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사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이미 만들어낸 기업이 로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요, 제가 로쿠가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을 활용을 해서 그들의 컨텐츠와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쿠 오리지널입니다. 로쿠 오리지널은요, 로쿠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로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컨텐츠고요. 자, 올해만 들어서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로쿠 오리지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월 달에는 퀴비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비가 갖고 있던 75가지의 쇼를 이번에 로쿠 오리지널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한 3월 달에는요, 디스 올드 하우스라는 기업과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디지털 에셋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0가가 넘는 에피소드를 이번에 로쿠 오리지널에 포함을 시켰고요. 2021년 5월, 즉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는 세반 필름과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반 필름이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를 다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쿠 오리지널을 굉장히 그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쿠는 성장주답게 연구 개발비에도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 1분기의 연구 개발 비용이요, 전년 대비해서 약 15.1% 정도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살펴보니까요, 1분기 매출 대비 17.7%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기업이 로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연구 개발비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비즈니스가 점점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에는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란스 쉿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커런트 에셋은 2.749.391이 나와 있고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628.116입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니까요 4.4가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로쿠라는 기업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약 4.4배 더 많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총 자산 중에 과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1.045.833을요 3.487.145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0.3이 나오거든요. 즉 30%죠. 이 이야기는 로쿠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70%는 자기 자본이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도 로쿠는 아무런 부채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로쿠의 투자 매력을요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위성 TV에서 스마트 TV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처가 바로 로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바로 광고 시장입니다. 광고 시장이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모든 미디어는 디지털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쿠의 내부적인 모습을 봐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 4,000개가 넘는 무료, 유료 채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매체가 바로 로쿠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숫자도 대단하죠. 15만 개 이상의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로쿠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넘버원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성장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플랫폼 매출을 봤을 때 지난 4년간 12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매년 86.4%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쿠의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로쿠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투자 매력이 조금 더 있는데요. 최근에 스마트 홈으로 진출할까 말까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스마트 홈에 조금 더 진출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넓혀 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로쿠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ABOD라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ABOD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기업인 로쿠뿐만 아니라 로쿠랑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는 컨텐츠 기업, 그리고 광고주, 그리고 심지어는 시청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기는 사람만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쿠라는 기업은 투자 매력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쿠라는 기업은요, 투자 리스크도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의 리스크를 꼽으라면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미 계약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TV 들어보셨잖아요. 이 유튜브 TV가 로쿠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있는 채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상의 분쟁 때문에 로쿠 채널에서 유튜브 TV가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아마존 TV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거든요. 그런데 로쿠 서비스의 최대 판매 채널 역시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도움이 없이는 클 수 없는 회사가 로쿠인데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포지셔닝도 굉장히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밖에도 로쿠의 투자 리스크를요, 4가지 정도로 추가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아직도 높은 프리미엄이라고 붙여봤는데 PER 같은 경우는 376배, 이제 막 그 흑자로 들어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PER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PSR 같은 경우는 21배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싼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스트리밍 기업의 경쟁 심합니다. 그 케이블 TV들이 언제까지나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 기업들이 스트리밍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컨텐츠 기업들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튜브 TV랑 그 계약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기업도 안심하긴 힘들죠.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같이 굵직굵직한 그런 컨텐츠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로쿠로서는 치명적인 그 악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쿠 오리지널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쿠 오리지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하나의 투자 리스크 그리고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대박이 났잖아요. 과연 로쿠 오리지널이 그러한 모습을 쫓아갈 수 있을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2026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존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하지만 로쿠는요, 이제 막 순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성장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치주, 우량주보다는 성장주의 모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로쿠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2026년이 됐을 때 revenue per share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2026년이 됐을 때 PS 레이시오는 몇 배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지 두 가지의 수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2026년 예상 revenue per share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매출이 필요하겠죠. 자, 시킹 알파에 들어가 보면요,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2026년 예상 매출치가 나와 있습니다. 9.63 빌리언이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주식의 숫자로 나눠
많아야 되죠. 그런데 2026년이 됐을 때 몇 개의 발행 주식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hares outstanding 115.2 밀리언이고요. 따라서 9.63 빌리언을 115.2 밀리언으로 나누면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2026년이 되면 로쿠의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 83.59달러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로쿠라는 기업이 2026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RPS를 계산해 봤잖아요. 83.59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2026년이 됐을 때 과연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을지, PS 레이시오가 몇 배나 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로크라는 기업이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보였을 때는요, PS 레이시오가 1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0.68이었고요. 가장 높은 PS 레이시오는 33.53으로 형성이 돼 있었네요. 그리고 중간치를 보시면 11.34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로크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PS 레이시오는 21.23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쿠의 PS 레이시오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요, 비슷한 종목들 아니면 같은 분야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PS 레이시오를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31.69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핀터레스트는 20.2배, 스포티파이가 4.64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곽강을 받고 있는 비슷한 기업인데 푸보TV 같은 경우는 5.6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PS 레이시오를 살펴보니까요, 트레이드 데스크를 살펴보면 로쿠의 PS 레이시오가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주식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는 조금 과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로쿠의 과거 PS 레이시오 그리고 비슷한 종목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RPS 같은 경우는요, 그 전문가들이 던져준 83.59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상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은 21.23배죠. 따라서 곱해 보니까요, 1775달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재 주가가 327이기 때문에 무려 5.4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배라는 프리미엄은 너무나 높은 PS 레이시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평균 수준의 프리미엄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중간치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4배죠. 따라서 83.59 곱하기 11.34배 하면요, 948달러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주가 327에 비해서 약 2.9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2.9배는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스포티파이 정도의 그 PS 레이시오로 완전히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21배에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이 만약에 스포티파이처럼 4.64배로 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요, 388달러가 나오게 되는데 388달러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19%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19%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아마도 중간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믿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RPS가 2026년 됐을 때 83달러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11.34배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4년, 5년 계속해서 로쿠의 투자를 진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결국 모든 미디어는 디지털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고요. 두 번째로, 결국 케이블 TV는 사라지고요, CTV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저는 로쿠라는 기업에 투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컨텐츠 기업, 광고주, 시청자가 모두 윈윈윈윈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에 베팅하고 싶다.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높은 프리미엄, 심화되는 경쟁, 그리고 컨텐츠 기업과의 관계, 로쿠 오리지널의 성공 여부 등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처가 로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팔로우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10년 내 10배 성장할 종목 찾기 프로젝트 28번째 종목이었죠. 로쿠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워낙 그 방송 제작 과정이 힘든 프로젝트라서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30종목 정말 언제 다 끝내나 저 혼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고요.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느덧 단 2종목만 남아 있어서 이제는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모르긴 해도요. 미존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 종목도요. 열심히 준비 잘 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꼭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미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